자, 앞전에 했던 부분도 연습했던 건 지워놨고, 이번에는 그 338페이지 338페이지에 있는 상세도 기능을 연습해 보려고 해요. 상세도 기능은 두 가지로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상세도는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스케치를 미리 안 할 경우와 스케치를 할 경우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를 안 한다면, 안 하고 경계를 잡는다면, 이때 이 상세도의 경계는 진1으로 표시가 돼요. 스케치를 하고 경계를 잡을 때는 이거는 타원을 써도 되고 그냥 원을 써도 되고, 물론 스케치 안 하면 그냥 원으로 그냥 가는 건 맞는데, 난 스케치에서 원을 그릴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타원을 쓰던 원을 쓰던 코너 사각형을 쓰던 이거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경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상세도를 사용할 때 스케치를 미리 안 하고 쓰면 원으로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 가지고 이걸 떼 가지고 상세도로 이렇게 크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를 미리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엘립스형으로 얘만 딱 떼 가지고 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엘립스 타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어디에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해당 뷰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일단 스케치를 안 하고 해도 되는 것보단 우리는 스케치를 하고 경계를 잡아 가지고 상세도로 가는 거를 가볼게요. 어디에서? 저면도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저면도에서도 여기. 자, 화면을 확대하셨나요? 만일에 여기를 내가 그 치수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치수 넣기도 힘들고 상세도를 뽑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뷰를 역시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스케치 탭을 눌러서 타원을 사용해 보겠어요. 타원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 타원 요거를 쓸 텐데 캐드의 타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얘는 중심 타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 그리기 할 때 중심점 원을 쓴 것처럼 먼저 중간 타원을 그리고자 하는 중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점으로 잡을 텐데 RX 반지름 X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잡을 텐데 RY 두 번째 반지름이다, Y 반지름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엘립스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요런 순으로 중심점을 첫 번째로 이미지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 RX 잡고 세 번째 점 RY 잡고 요런 식으로 중심점 엘립스 기능으로 한번 가봅니다. 센터를 잡았죠. 그 다음에 X값 잡았죠. 그 다음에 Y값 잡았죠. 엘립스 만들어졌네요. 엘립스라고 말하건 타원이라고 말하건 두 가지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경계를 만들어 놨다면 이 상태에서 뷰 레이아웃으로 가야겠죠. 뷰 레이아웃에서 뭡니까? 상세도 눌러줘요. 자, 이 상세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고비예요. 여기서도 또 고비예요. 뭐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지. 상세도의 속성창에서 보면은
상세도 1은 프로파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케치한 거기 때문에 프로파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프로파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세도에서도 여기가 라벨이었죠.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C로 돼 있어요. C로 돼 있어요. 이게 단면도를 우리가 온 단면을 썼고 또 부분 단면도 쓰고 뭐 그랬을 때 이 알파벳 순서가 누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C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단면도를 여러 개 했거나 다른 뭐 뷰 작업하는 거를 여러 개 했거나 그랬을 때 라벨이 이게 누적되는 순서로 와요. 자, 이걸 왜 여기서 정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단면도법에서는 단면 AA부터 시작했을 거라면 상세도는 역으로 알파벳 Z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구분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라벨을 Z로 바꿔 놓을게요. 대문자 Z. 자, Z로 문자가 바뀌었죠. 자, 이 라벨 문자를 Z로 이렇게 바꿔 놓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알파벳 어디서부터요? Z서부터 역으로 구분해서 쓰자. 이거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 규칙이 아니고 편의상 여러분이 구분해서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세도 항목이 밑에 또 있죠. 상세도 1은 원 항목에서 라벨 조절하는 거였고 상세도라는 항목이 밑에 또 있어요. 상세도라는 항목 밑에 있는 상세도라는 항목에 보면은 전체 테두리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요거를 체크 꼭 해주세요. 메모하셨죠? 자, 요걸 테두리 전체 테두리 클릭 체크하면 만들어질 상세도가 테두리가 어떻게 해요? 다 생기죠? 그 다음에 전체 테두리까지 받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배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배율이라는 항목에서는 사용자 정의 배율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오땡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한 번 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언제나 주로 사용하는 축척과 주로 사용하는 배척, 이오땡 요렇게 가는 거 말고 또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용자 정의 다시 한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3대 1 요렇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마저 보자면 자, 사용자 정의 배열 사용해서 클릭해봐요. 쌤, 자, 사용자 정의 안 보이는데요. 뻥치시네. 아니에요. 스크롤 올려보면 사용자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찾았나요? 그러면 이 사용자 정의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밑에 타이핑할 수 있도록 창이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3대 1 타이핑 하세요. 입력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우스 휠을 한번 화면을 움직이면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 하면은 2대 1이었던 게 3대 1로 실시간 변형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클릭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상세도 작업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디 갔노? 이 스케치 안 하고 이것도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었어요. 은근히 좀 내용이 복잡하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은 상세도 연습하는 것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 원래 그 프린트하고 똑같이 가려면 상세도 연습한 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웍스에서 이 상세도 연습한 거는 지워 놓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솔리드웍스 책에서 그 치수기입, 수동 치수기입이 340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340페이지, 339페이지에 자동 치수기입이 나와요. 339페이지에 자동 치수기입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치수기입이라는 내용을 한번 하려면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해당 뷰를 클릭해 놓으세요. 해당 뷰는 요거죠. 모체 뷰였던 도면 뷰 1입니다. 도면 뷰 1을 클릭해 놓고 어디로 가냐면요. 치수는 주석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주석 탭에서 이번에 보여야 될 거는 모델 항목이에요. 모델 항목이라는 버튼 찾으셨나요? 자, 모델 항목을 딱 눌렀어요. 이 모델 항목에 선택된 것이 현재 원본 이동 위치라는 요 항목에서 원본은 선택 피처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은 모든 뷰의 항목 불러오기라고 돼 있고 도면 뷰 1이 입력창에 선택된 걸 볼 수가 있나요? 네. 그 밑에는 치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맨 윗줄의 왼쪽에 있는 도면 치수 표시 요거 눌려져 있습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지 마세요. 기본 값이 이거 눌려져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면 치수 표시란 무슨 거냐면 내가 피처 명령을 생성하면서 사용했던 스케치 있죠. 스케치 하면서 치수 구속 넣었죠. 그 치수들이 표시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눌려져 있는 것이. 이해됐죠? 그러면 확인 버튼 바로 누르는 겁니다. 자, 창이 하나 뜹니다. 모델 항목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얘를 선택하여 불러올 것 옵션을 전체 모델로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이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도면 뷰에 치수들이 뭐 뚜루룩 떴죠? 자, CAD에서 우리가 도면화 시켰던 거하고 대조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여러분이 이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요거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정면도 즉 주투상에서 사용할 치수하고 지금 웍스에서 사용할 치수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이상한 것들 필요 없는 치수들은 하나씩 없애는 게 좋아요. 자, 우측면에서 16이라는 치수를 쓸 거기 때문에 주투상에서 지금 표시된 이 16이라는 치수는 요거 보이죠? 클릭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델리트. 쌤, 그럼 이 치수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뷰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우측 면도를 선택해서 주석에 모델 항목으로 다시 입력해주면 16 지웠던 거 다시 우측 면도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63이라는 치수, 요거는 그 전체 치수니까 이거 필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CAD를 보면서 작업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다시 전체 화면으로 바꿀게요. 자, 요 상태에서 M6의 경우는 잠시 63 이야기하다 말았죠. 63 이거는 이쪽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치수 보조선과 외형선이 겹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웍스에서도 요 끝점을, 치수의 원점을 요 끝점으로 이동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CAD로 이 파일을 넘기면 원점이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치수 문자의 위치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M6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데, M6은 역시 우측면도에서 표시한 도면이에요. 여러분 프린트 보고 계시죠? M6은 우측면도에서 표시했어요. 얘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12라는 치수는 이쪽에 있긴 해요. 그죠? 이건 대신에 이쪽으로 놓였죠. 근데 뭐 이거 그냥 원래대로 놔둘게요. 내가 스케치할 때 이쪽으로 치수를 넣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프린트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12 치수 들어가기 이렇게 할 걸 그랬는데, 스케치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넣어서 그래요. 아쉽네요. 그냥 놔둘게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뭡니까? 23이라는 거하고 28이라는 지름 치수들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찾았나요? 얘네들은 역시 어느 투상도에 표시가 돼야 되는 치수예요? 우측면도예요. 지우세요. 자, 25는 이 센터에서부터 이 밑에 모서리까지의 치수인데,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이게 2, 3으로 치수가 표시되면 안 되죠. 얼마와 얼마로 표시돼야 돼요? 12와 13. 그런 거로 25는 이거 필요 없는 치수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7파이 이것도 어디서 쓰는 거예요? 우측면도, 저면도, 그죠? 저면도에서 쓸 거예요. 지우고. 자, 맨 밑에 보니까 이 90이라는 치수 요거는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60이라는 치수는 우리 이거 쓸 수 있겠죠? 프린트에는 이거 30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60은 놔두는 게 낫겠죠. CAD에서 우리가 편집할 걸 생각하면 이거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60과 70, 12, 63 어라? 이거밖에 없네? 프린트에는 뭐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얼마였어요 이게? 9. 이거는 지능형 치수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모서리선을 클릭하고 이 원형 모서리를 클릭해서 9라는 치수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지능형 치수 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해갖고 요 모서리선을 선택하고 앞나사부의 안찌름이죠? 요거 클릭해서 9mm. 자, 입력이 됐네요. 자, 입력이 된 치수의 색깔이 진한 검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깔 이야기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요거에서 요 서클에서 밑에 모서리까지 내려가는 이거 13이라는 치수, 요거 프린트된 도면에 요게 있었죠. 요거를 마저 살려야겠죠. 자, 요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치수를 넣어야 되냐면요,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요쪽으로 그냥 넣을게요. 이거 47이라는 치수 역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빠진 거는 없네요. 아, 참, 빠진 거 하나 있지. 또 어디에요? 정면도에서 위에 보시면 M6에 왼쪽 거에서부터 오른쪽 요거까지 센터를 60이라 치수 표시한 게 있어요. 요 60 치수 표시한 거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정면도에다가 필요한 치수들을 자동 치수로 표시하는 것을 받고, 수동으로, 책에서는 그걸 또 따로 나눴어요. 수동 치수 기입이라고 해가지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기입하는 거를 굳이 나눠서 340페이지에 지능형 치수로 굳이 넣는 거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거는 방금 전에 한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자, 요거에서 이제 책의 내용은 중심 표시하는 거나 주석이나 형상공차, 표면 거칠기 기입하는 것들, 요런 것들이 나왔으나 요거는 CAD 중심으로 우리는 많이 쓸 거예요. 요런 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요것을 저장을 할 텐데 요 상태에서 즉 뭐죠? 저는 이거를 정면도에서 마무리를 안 했지만 여러분은 우측면도와 저면도도 치수까지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차후에 시간 남을 때 일단 얘를 세이브해 놓고 저는 뭘 할 거냐면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오토캐드와 호환을 위해서 좋은 확장명은 뭐가 있겠냐면요, DXF로 바꾸셔야 돼요. 물론 원본은 SLD DRW로 저장을 한번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본은 저장을 SLD DRW 컨트롤 S에서 그냥 저장하시라고 했고, 중간중간이 저장하자는 이야기였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한번 더 써서는 파일의 확장명을 DXF로 찾아서 저장을 할게요. DXF란 오토캐드와 문제 없이 파일을 호환하기 위한 확장자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그 모터를 판매하는 회사나 뭐 어떤 베어링을 판매하는 회사, 그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CAD 도면 파일 다운받기라는 기능을 그 회사에서 열어놨다면 일반적으로 DXF 형식으로 많이 파일을 공유합니다.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맞출게요. 자, DXF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갑니다. DXF 있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DXF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CAD 창을 미리 띄워놨었는데요. 여러분도 CAD 창은 떠 있나요? 자, CAD 창은 띄워놓는데 그 도면 양식이 A3가 있는 거를 띄워주세요. A3가 있는 거, 요런 거 하나 띄워주시고, A3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3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빈 양식을 하나 만든다 가정을 한 셈이에요. 빈 양식을 하나 만들었다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DXF 파일로
웍스에서 변환시킨 거를 가져와야겠죠. 자, 오토캐드에서 컨트롤 알파벳 O입니다. 파일 열기죠. 컨트롤 알파벳 O. 에이 쌤, DXF 파일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일까요? 그렇죠. 파일 유형이 지금 DWG로 되어 있는 거예요. DXF로 바꾸세요. 자, 내일 또 보나마나 쌤, 도면 파일 안 보입니다. 뭐로 바꿔야 돼요? 아니죠. DXF였던 거에서 작업하다 캐드 저장하고 누르면은 이게 DXF로 계속돼요. DWG로 파일 형식을 바꿔야 돼요. 자, 지금은 DXF를 열기 위해서 파일 형식을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동조 바이스 DXF 파일 보이나요? 열기 합니다. 어머, 쌤. 오, 예. 캐드에서 넘겼던 템플릿하고 우리가 웍스에서 작업한 거 하고 보이죠? 자, 요것을 컨트롤 A에서 전체 셀렉트 하자는 거예요. 컨트롤 A 전부 선택이죠? 그리고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X도 돼요. 카피입니다. 그러면 제발 DXF 창은 좀 닫아주세요. 닫아주세요. 닫기 어디 있습니까? 탭처럼 된 거에서 이게 조그만 X 버튼 있죠? 이거 안 닫아놓고 세상에 쌤 이거 웍스에서 내가 틀려갖고요.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DXF로 하는데 저장이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토캐드에서 여러분이 DXF 창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여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나마나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해요. DXF로 다른 이름 저장을 솔리드웍스에서 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자꾸 물어봐요. 그거는 오토캐드에서 현재 DXF 창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방금 전에 모두 선택하고 복사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창 닫기 하시라고 했죠. 요런 식으로 꼭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빈 템플릿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참 양식을 다 했으니까 그냥 요 밑에다 갈게요. 요렇게 해놨어요. 와 미치겠다 그죠? 컨트롤 V 한 거예요. 컨트롤 V에서 임의의 지점을 여백에다가 클릭해 준 겁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아유 죽겠네. 우리가 뭡니까? 이 양식을 이거는 웍스로 가져간 양식은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거 지금 웍스에서 쓸 때 이 템플릿을 캐드에서 가져간 거는 등각투상 실기 때 등각투상 때문에 템플릿 가져간 거죠. 자 캐드로 이렇게 갖고 올 때는 템플릿까지는 안 가져와도 돼요. 요렇게만 가져오셔도 돼요. 됐나요? 자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해 드릴게요. 63이라는 치수 있죠? 쌤 63인데 이거 왜 이래요? 63 해놓고 치수 문자가 빨간색이죠? 아마 여러분 도면층이 뭐 일반 주소로 돼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는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현재 도면층을 놔두고 가져와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건데 또 뭔 말인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다시 도면층을 제가 일반 주소로 바꿔놨어요. 요래 놓고 컨트롤 V 했어요. 요랬을 때 얘네들이 이게 가는 실선이 아니고 제 것처럼 이거 일반 주소로 얘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매핑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다 됐어요.
그건 다 됐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걸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가져온 객체를 싸그리 셀렉트 해주세요. 양식은 다 없애버리시고 도면 뷰들, 투상도들과 치수 객체들을 이런 것들만 다 선택하세요. 됐나요? 자, 컨트롤 1 특성창을 열어주세요. 제발 요거를 여러분이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이에요. DXF 파일을 이렇게 넘겼을 때 제일 먼저 객체를 다 선택하기, 객체 선택하기 다 선택하고 첫 번째로 가야 될 게 객체 색상이에요. 색상 외형선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세요. 바이레이어. 2번은 도면층 항목인데 특성창 열어서 도면층 지금 볼 수 있죠? 요 도면층을 뭐로 바꿀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외형선으로 바꿉니다. 바이레이어일 줄 알았죠? 모든 객체를 외형선 객체로 일단 통일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 종류, 얘는 또 뭐로 가야 될까요? 바이레이어입니다. 이것도 바이레이어예요. 네 번째 선 종류 축척, 얘의 경우도 바이레이어입니다. 요렇게 강조를 하고 이거 DXF 파일 가져왔을 때 이거 반드시 하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자꾸 빼먹고 안 하시고. 에? 선종류 추천. 이거는 내가 잘못 썼네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쏘리. 자, 1, 2, 3, 2 항목은 아무리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자꾸 이거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제발 요번 기수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DXF 가져와서는 이 세 가지 작업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성가중치를 바이레이어로 성가중치를 바이레이어로. 자, 요렇게 성가중치 바이레이어로 바꿨고요. 선종류 바이레이어 바꿨고요. 도면층 외형선 바꿨고요. 색상 바이레이어 바꿨고요. 자, 요렇게 했더니 이게 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특성창에서 나갔고요. 특성창은 닫아서 나갔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저 볼 거는 쌤, 치수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좀 빨리 좀 바꿔줘요 하고 숨 넘어가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자, 얘는 현재 우리가 도면 세팅 다 해놓은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이렇게 도면 양식을 잡기 위해서 레이어도 만들었고 치수 설정도 했던 파일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는 실선으로 현재 도면층을 바꾸시고요. 주의하세요. 가는 실선으로 도면층을 바꾸시고 먼저 아무데나 선형 치수를 하나 찍어서 기입해 두세요. 기입됐나요? 그럼 뭐겠어요? 단축키 명수씨 뭐라고요? MA. 그래요. 매치 프로퍼티예요.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웍스에서 넘어온 이 치수 객체들 선택해 주시면
아이고 속 편해. 됐나요? 자, MA 매치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아까 제가 웍스 화면에서 63이라는 이 치수의 문제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가 문제라고요? 치수 원점, 그죠? 이게 넘겨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캐드에서 이렇게 끌어다 당기는 게 편해요. 치수 원점 위치를 클릭해서 당겨 놓는 게 편해요. 여기까지 됐죠? 은근슬쩍 캐드 시간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굵은 실선으로 쓰는 것도 맞아요. 절단선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표시할 때는 실선으로 도시한다 라는 제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돼요. 되는데 우리는 요걸 바꿀게요. 뭐로 바꿀 거냐면 위아래에 있는 위아래 요즘에는 그 가수들이 안 하나? 어쨌든 위아래에 있는 이 선이 동일선상이죠. 이거를 먼저 조인이라는 명령으로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이 객체들을 중심선으로 바꿀게요. 조인이라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J 엔터하고 요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해요. 승희씨 왜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이것도 반복할 거니까 뭐 요렇게 전환하는 과정, 이거는 여담으로 더 하는 거예요. 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캐드에서 뭐 레이어 변경을 하거나 캐드 템플릿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 요 정도 맛보기 더 하면 여러분 머리 터져 할 것 같으니까요. 고통스러워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